안녕하세요. 메이드형 성형외과의 성형외과 전문의 박수연 원장입니다. 최근에 실리프팅에 관한 문의가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추구하는 아름다움의 기준이자 메이드형에서 가장 우선시하는 아름다움의 기준이 바로 동안인데요. 그래서인지 실리프팅에도 관심을 갖는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기존에는 비교적 나이대가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이 위주로 받아왔었는데요. 하지만 최근에는 안티에이징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증가하게 되면서 20에서 30대 환자분들도 요즘은 문의를 굉장히 많이 하고 계세요. 하지만 연령대별 또 얼굴의 유형별 시술의 방법도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케이스에 최적화된 시술을 받아야 만족할 만한 효과를 누릴 수 있을 텐데요. 이럴 때 나에게 맞는 실리프팅은 어떻게 찾는 게 좋을까요? 오늘은 이렇게 시술을 고민하시는 분들 혹은 이제 선택에 좀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다양한 케이스와 연령대 분들의 전후 사진을 직접 확인을 하면서 어떤 분들이 효과를 많이 보고 계시는지 알아볼게요. 그 전에 이제 실리프팅 하면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질문 3가지에 대한 Q&A를 먼저 진행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팔자주름 부위에 리프팅 후나 심술보 라인의 리프팅 후에 갑자기 얼굴이 역삼각형이 되고 역광대가 커져 보이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제 얼굴의 전체적인 라인을 고려하지 않고 앞쪽에 처진 부분만을 강하게 당긴다면 얼굴이 역삼각형 모양이 돼버리면서 역광대가 굉장히 크게 부각되거든요. 심지어 뒤쪽에 골격이 발달을 해 있으면 오히려 더 울퉁불퉁해지는 라인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또한 팔자주름 위에 처진 부분만 강하게 당기면 앞볼이 평평해지면서 역광대가 또 튀어나오기도 하죠. 따라서 개인별 얼굴형이나 지방의 분포에 따라서 당기는 방향과 당기는 정도, 그리고 당기면서 콜라겐 재생을 얼마나 유도를 할 것인지를 판단을 해서 시술을 해야 됩니다. 정확한 진단법과 시술을 위한 다양한 길이의 실이 준비가 되어 있고 원장님의 노하우가 담긴 디자인이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시술자의 경험이나 노하우가 굉장히 많이 반영되는 부분인 거죠. 개인별로 얼굴형을 판단을 하고 주름과 처짐 상태를 고려를 해서 들어가는 실의 종류, 라인, 방법을 각각 디자인을 하면 원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미 실리프팅의 부작용이 발생해버린 상태라면 초기에 치료하면 어느 정도 회복이 가능하거든요. 과도한 장력으로 올라가 있는 부분을 일부 풀어준다든지 상대적으로 꺼진 부분을 보완을 해준다든지 혹은 추가적으로 실리프팅을 통해서 얼굴의 밸런스를 맞춰줄 수도 있겠습니다. 혹은 다른 처진 부분을 줄여주는 방식을 통해서 해결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실은 그 성분과 길이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제품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시술의 난이도가 좀 높아서 시술자랑 실의 종류에 따라서 결과가 굉장히 천차만별로 달라지게 되거든요. 보통은 원하는 부위에 그냥 환자가 선택한 제품으로 시술을 진행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지만 실의 종류가 다르듯 특징도 되게 다양하기 때문에 연령별로 그리고 얼굴형별로 그리고 내가 리프팅할 목적별로 권장되는 실이 다릅니다. 예를 들면 단순히 노화로 인해서 피부 상태가 이제 변화를 할 수도 있지만 굉장히 젊은 친구들한테서 윤곽이나 양악 이런 걸 받은 사람한테서 뼈의 크기가 줄어들면서 생기는 리프팅의 필요성은 조금 다른 문제거든요. 피부가 아래로 처졌다고 그냥 단순히 중력 반대 방향으로 당기는 거는 큰 의미가 없는 거죠. 주름의 방향과 처짐의 정도 그리고 처짐의 원인에 따라서 개인한테 맞는 인장력과 방향으로 리프팅하는 게 관건입니다. 그러니까 실의 장력 그리고 돌기의 정도, 가시가 얼마나 나와 있는지 그리고 고정점을 어디로 설정을 할 건지를 다양화해서 다소 좀 어려운 안면윤곽 수술 후의 처짐 이런 것들까지도 같이 해결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딤플이라는 건 실리프팅으로 피부를 당겼을 때 사실 필연적으로 어느 정도는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이기는 합니다. 회사마다 실의 이름이 다르고 코그 모양이 약간씩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녹는 실을 사용을 했다면 대개는 수일 이내에서 좀 길어도 수주 이내로 딤플은 좋아지므로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일종의 회복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는 거죠. 하지만 이제 상당히 굵고 가시가 코그가 큰 실이 너무 얕게 들어갔을 경우에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지나도 피부의 함몰이나 딤플이 좋아지지 않는 경우도 생깁니다. 이럴 경우에는 실의 유착을 좀 빨리 풀어주는 방법을 해주는 것이 예후가 좋습니다. 자, 그럼 연령대별 얼굴형과 시술 직후에 효과를 보는 리프팅의 케이스를 알아볼게요. 20에서 30대의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팔자 주름이나 입가의 주름 자체가 현저하게 도드라지지는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진에서도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성인이 된 이후에는 1년에 1%씩 콜라겐 양이 감소하고 얼굴 라인이 천천히 뒤쪽부터 변화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젊은 친구들한테서는 얼굴형의 개선을 위한 실리프팅을 굉장히 많이 시도를 합니다. 혹은 안면 윤곽 수술을 받았던 젊은 연령층에서도 피부 처짐을 예방을 하고 라인 정리를 위한 목적으로도 사용하게 됩니다. 다음 보시는 사진은 이제 40대, 50대 정도 되는 케이스인데요. 20대보다는 아무래도 피부 노화가 조금 더 진행이 돼서 주름이 좀 더 도드라진 걸 볼 수가 있죠. 입가 주변에 처진 심술보나 이제 팔자주름을 이제 확실히 개선하기 위한 리프팅을 이제 많이 시도를 하는 건데요. 아예 이미 깊게 형성돼 버린 이 케이스에서는 이제 목주름인데, 이런 목주름 같은 경우에는 콜라겐 부스터나 필러 등을 활용을 해서 개선해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지금 사진이 시술 직후라서 약간의 붓기와 이 비딩 현상이죠. 엠보싱 현상은 감안해 주셔야 합니다. 다음은 이제 60대의 경우인데요.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이미 노화가 많이 진행이 된 상태이죠. 노화 속도도 굉장히 빨라지고요. 이 나이대가 되면 안면 거상술이 유일한 해결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노화가 정말 심해서 피부가 아래로 지나치게 많이 늘어진 경우에는 절제를 하고 당겨주면 굉장히 좋겠죠. 하지만 절개를 굉장히 넓게 요하고 회복 기간이 상당히 소요되기 때문에 아직 사회생활을 지속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근막층, 피부층을 각각 당겨서 녹는 실의 개수를 충분하게 리프팅을 해주면 안면 거상에 준하는 이런 케이스처럼 변화를 볼 수도 있습니다. 실리프팅도 다양한 방법이 있고 노하우에 따라서 결과가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안면 거상을 고려해야 하는 5, 60대 이상에서도 이렇게 하나의 옵션으로 고려를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리프팅의 종류와 나이대에 맞는 리프팅을 알아보았습니다. 어떤 리프팅을 받을지 감이 좀 잡히시나요? 더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면 혼자 계속 고민만 해보시기보다는 전문의와 상의를 해보시고 치료의 방향을 결정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나이가 들면서 피부 탄력이 떨어지는, 그래서 얼굴 리프팅을 고민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